안녕하세요. 저는 이재식 국악원에서 중등 본부장을 맡고 있는 장민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예비 중일 친구들이 겨울학기에 어떤 과정으로 수업을 듣게 되는지 교육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설명드릴 내용의 목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초등학생인 우리 친구들이 중등으로 전환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시험이 나오는지, 평가 방식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중등 교육의 목표, 특히 겨울학기 핵심 과정이 무엇인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서로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학력평가를 우리 친구들이 12월 27일, 12월 마지막 주에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학력평가의 결과를 가지고 최상위 특목 자사반을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온라인 학습, 그리고 겨울 학기에 집중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죠. 특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각 분원별로 선생님들 소개와 함께 정규 시간표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초등학교 때 우리 친구들이 이 작품을 보게 되는데요. 이 작품이 중학교에서도 똑같이 다루어집니다. 그렇다면 같은 작품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어떻게 시험 문제가 다른지를 제가 예를 들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에서 첫 번째 1년을 보면 그래 살아봐야지 너도 나도 공이 되어 떨어져도 튀는 공이 되어, 그래서 우리가 1년의 내용만 보더라도 현실에서 좌절하고 또 실패하는 순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이 떨어졌을 때 다시 튀어오르는 것처럼 다시 회복할 수 있다, 다시 극복할 수 있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초등학교 때는요, 이런 시험 문제를 어떻게 출제를 하냐면 이 작품에 대해서 위시에서 말하는 이는 추구하는 삶의 모습을 무엇에 빗대어 표현했는지 써보시오, 이렇게 문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굉장히 직관적이죠. 아이들이 이 작품을 통해서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원관념을 무엇에 빗대어 표현했는지, 보조관념에 대한 어떤 관계, 비유적 관계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시험 문제였습니다. 같은 작품으로 중학교에서는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다음 중 이 시의 표현 방식과 내용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한 것은? 이라고 하면서 각각의 선지를 보니까 직유법, 역설법, 반어적 표현, 의인법, 이러한 문학에서의 어떤 표현의 방식, 개념들을 시의 내용과 어떻게 연계해서 이해하는지를 묻는 방식으로 초등과 중등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직관적으로 내용을 이해했느냐에서 이때 개념을 적용해서 내용을 심화해서 이해하는지로 묻는 질문의 목적이 바뀐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제 시험 문제에서 서논술형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이 화면에서 서술형 시험 문제는 불과 한 달 전에 우리 중1 현재 친구들이 학교 시험 문제로 봤던 문제입니다. 문제 한번 유형을 보니까 라를 고려하여 홍길동전에 드러난 갈등 해소 방법을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조건이 세 가지가 주어져 있고요. 이 조건을 보니까 홍길동이 뭐뭐로 갈등이 해소된다의 형식을 지켜서 한 문장으로 서술할 것, 어떻게 문장을 써야 되는지에 대한 형식이 정해져 있고요. 미음과 비읍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건이나 인물의 행동을 이라고 했습니다. 홍길동은 불평등한 세상에서 약자의 편을 들고 본인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했다. 미음과 비읍의 내용을 반드시 라라는 지문과 연계해서 서술하는 것이 두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문과 발문을 연계해서 이해를 하고 근거를 반드시 지문에서 찾아 쓰되 조건의 형식을 맞추어 쓰는 것이 서술형 실제 시험의 예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중학생이 되려고 하는 예비 중일 친구들이 겨울 학기에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것 세 가지 목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겨울 학기 집중 독서 논술입니다. 예비 중일 친구들이 중1에서 넘어갈 때 독서의 골든타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독서를 좀 더 몰입해서 할 수 있도록 겨울학기에 저희가 교육과정을 준비했고요. 두 번째는 본격적인 중등 국어학습 토대 구축입니다. 시험 문제를 통해 봤던 것처럼 이제 중등과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반드시 문학이나 또는 문법이나 개념학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개념을 내용과
연결해서 파악하고 적용하고 해석하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 두 번째 목표입니다. 세 번째는 조건에 맞는 읽기와 쓰기입니다. 아이들이 글을 쓸 때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쓰는 것이 초등 과정에서 아이들이 주로 경험했던 논술의 방식이라면 이제 중등 과정에서는 평가형 글쓰기에 대한 연습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재에서 주어진 모든 질문들의 선논술형은 조건이 있고 그 조건에 맞게끔 아이들이 쓰는 연습을 본격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정규 교육과정 12월부터 2월까지 영역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2월의 독서 논술은 기억 전달자, 10대를 위한 헌법토론, 중등 수행평가 연습 첫 번째로 다이브라는 작품을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비문학과 문법을 저희가 교차로 하게 되는데요. 문법은 사실 3월부터 시작을 하고요. 우리 아이들 12월부터 1월까지는 그동안 비문학 시간에 했었던 읽기 그리고 쓰기를 종합해서 다루게 됩니다. 글 설명 방법, 개념과 적용이 12월 과정이고요. 1월 과정에서는 화저나 중심 문장이나 문단 요약이나 주제 찾기, 그래서 읽기의 기본적인 토대를 완성하는 것이 겨울학기의 목표입니다. 문학은요, 1월 달에는 중등 현대시 기초 개념과 적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표현 방식이나 운율이나 심상과 같이 현대시를 이해하는 기본적인 개념을 차근차근 배우고요. 그리고 나서 1월 마지막 주에는 아이들이 학교에 갔을 때 경험하게 될 수행평가, 현대시 창작 수행평가 연습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2월에는 고전시가에 들어가게 됩니다. 고전시가 기초 개념부터 배우고요. 고대가요나 향가나 평시조나 사설시조와 같은 다양한 고전 시가에 대해서 아이들이 경험을 하게 되고 이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고 마지막 주에는 고전 시가 창작 수행평가 연습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네, 12월부터 2월까지 독서 한번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월 달에 아이들이 함께 읽을 기억 전달자라고 하는 책은요, 소설책입니다. 그런데 이 소설책을 통해서 아이들은 개인과 공동체 그리고 또 자유와 통제와 같은 소설의 내용을 철학적 주제와 연계해서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10대를 위한 헌법 토론입니다. 아이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법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토론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바탕으로 다양하게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아이들이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네, 2월 달에 다루게 되는 다이브라고 하는 이 책은요, 아이들이 중등 수행평가에서 가장 많이 하게 되는 독서 감상문을 연습하기 위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SF 판타지와 재난 이야기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미래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기계 인간을 소재로 하면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질문까지 함께 던질 예정입니다. 네, 독서 논술 교재 구성 보면서 아이들과 어떻게 수업 준비를 하는지 또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아이들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는 책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독서 퀴즈를 통해서 사실적 이해를 확인하고요. 그리고 플라톤의 국가와 같은 이 소설책의 내용과 철학적 주제를 연계해서 배경 지식을 확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어진 발문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서술하고요.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런 어떤 소설의 내용과 우리 현실에서의 문제를 연계해서 토론하고 그리고 주장하는 글쓰기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네, 이 과정이 모두 끝나게 되면 우리 친구들은 한 편의 독서 감상문을 써야 하고요. 글쓰기 노트에 완성한 다음에 선생님의 첨삭 진행으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제가 처음에 겨울학기의 목표 중에 하나가 겨울학기 몰입 독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권 저희가 집중적으로 다루는 책 이외에도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독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 학원에서는 독서 기록장을 아이들에게 작성하도록 합니다. 이제시 국어학원의 권장 도서가 각 영역별로 있습니다. 인문, 사회, 과학, 또 기술, 철학, 다양한 영역별 추천 도서를 아이들이 선택해서 읽고요. 선택한 책에 대해서 선생님과 사전에 미리 합의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매일 20분 동안 읽은 내용을 독서 기록장에 작성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권의 책을 다 읽은 후에는 마지막에 독서 감상문을 쓰게 하는데요. 이 독서 감상문의 형태는 실제 수행평가에서 요구하는 질문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서 감상문을 다 마무리하게 되면 선생님이 이에 대한 피드백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음 도서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비문학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겨울학기에 비문학의 읽기와 쓰기를 모두 다 종합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심화제 찾고 내용, 그리고 문단별 핵심적인 내용 요약, 끊어 읽는다거나 또는 중심어를 찾는 이런 모든 과정들을 12월과 1월 동안 종합해서 우리 친구들 다루게 됩니다. 네, 문학의 경우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문학 개념, 그리고 이러한 개념들이 중등에서 고등 과정까지 쭉 연계가 될 텐데요. 그래서 1월 달에는 현대시, 그리고 2월 달에는 고전시가를 개념을 다루고, 그리고 그 개념을 여러 연습 작품들을 통해서 적용해 보면서 스스로 분석하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네, 수행평가 대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월 달에는 현대시에 대해서 아이들이 표현 방식이나 운율이나 심상을 이해했다면 그런 이해한 개념을 바탕으로 그 개념을 반영해서 자유롭게 작품을 창작해 오고 그 창작한 내용을 선생님께서는 그런 어떤 개념들이 잘 반영이 됐는지 평가하는 방식으로 수행평가를 미리 대비를 합니다. 고전시가도 마찬가지로 2월 과정이 마무리되면 고전시가의 형식을 반영해서 자유주제를 바탕으로 아이들이 작품을 창작해 오도록 합니다. 네, 12월 27일 12월 마지막 주에는 10월에 이어서 2차 학력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학력평가의 경우에는 아이들 총 40문제를 풀게 되고요. 이 40문제는 각각의 영역별로 우리 아이들이 사실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는지, 비판적 사고는 있는지, 추론적 사고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각 역량에 대한 평가까지도 함께 이루어지고 전 분원 동시에 치르게 됩니다. 학력평가가 끝난 이후에는 영역별 점수와 평균, 그리고 아이들이 틀렸던 문제를 바탕으로 어떤 부분이 약점인지,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강점인지를 저희가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다음 학습에 대한 전략까지 세우고요. 이 내용을 학부모님께 피드백 드립니다. 네, 학력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던 친구들을 대상으로 1월부터는 최상위 특목 자사고반을 저희가 개강을 하게 됩니다. 특목 자사고반에서는요, 우리 아이들이 예비 중일부터 중3까지 올라갔을 때 특목 자사고를 준비하기 위한 특별한 교육 과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의 시작이 예비 중일 1월입니다. 네, 다음은 온라인 학습과 겨울학기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우리 예비 중일 친구들은 어휘 예습 영상을 미리 보고 어휘를 공부하고 학원에서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3월부터는 문학 또는 비문학을 미리 앞부분의 개념들을 아이들이 미리 예습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수업 시간에는 그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선생님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수업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습을 통해서 좀 더 탄탄하게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석생의 경우에는 저희가 전체 수업을 모두 다 녹화를 합니다. 이 녹화된 내용은 온라인 학습센터에 업로드가 되고요. 이 학습센터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결석하면서 빠졌던 내용 또는 부족해서 좀 더 보완해야 되는 내용들을 온라인 학습센터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겨울학기 몰입학습, 지금 학습량을 늘려야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겨울학기 특강입니다. 먼저 문법 기초는 중1 핵심 문법이죠. 품사를 처음 시작하는 과정에서 개념부터 문제풀이, 오답, 질의응답까지 완성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문학의 경우에는 최상위반 친구들이 이 특강을 듣게 됩니다. 최상위반 친구들은 중고등 필수 작품을 현대소설의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작품의 사회문화적인 맥락까지 함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를 통해서 모의고사에 대한 분석력을 강화할 수 있는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네, 이러한 겨울학기 특강의 경우에는 각 분원별로 시간표가 다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원별 문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 특강과 정규 수업을 진행해 주실 분원별 선생님 저희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동분원의 박찬영 선생님이시고요. 청라분원은 이현경 선생님 그리고 유미애 선생님 함께 하실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송도분원은 전지원 선생님께서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분원별 시간표입니다. 상동분원의 경우에는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 수업 진행하고요. 특목 자사고반은 토요일 9시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청라분원도 토요일과 일요일 수업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특목 자사고반도 각각 토요일 1시, 일요일 9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송도분원의 경우에는 토요일 9시, 1시, 4시 정규 수업 진행하고요. 특목 자사고반은 앞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첫걸음이 길이 되는 입시의 결정적 순간이 바로 예비 중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시작, 겨울학기에 몰입 수업이 아이들의 성장의 발판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